제가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아, 어떤 사람이 하는 생각이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을 때 그게 저는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이해해야 하지만 이해가 잘 안 될 때. 맞아요. 저는 안 맞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쵸. 힘들죠. 나랑 정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을 맞아요. 만났을 때. 근데 그런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행동하나요? 저는 이제 그냥 그런 거죠. 체념. 저분은 나랑 다른 분이다. 저분을 존중해야 한다. 네. 굳이 나한테 이렇게 따라오게 할 필요 없다. 저분은 저분 삶, 저는 저 삶. 이런 식으로 저를 다독입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다. 네네. 종호 씨는 어때요? 그러니까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포용하고 싶고 되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어렵죠. 네, 제가 이제 저번 학기 때 제가 동아리 회장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2주마다 한 번씩 회의하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다 의견이 다 다른데 저는 다 포용하고 싶은데 이게 또 다르니까 또 의견도 다르고 다 성격도 다르고 하니까 제가 다 맞추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럴 때 약간 힘든 걸 느끼는 것 같고 또 저는 약간 도시 사람이 아니라 저는 약간 그 지방에서 올라온 편인데 올라온 편은 어떤 거예요? 올라온 거다도 아니고 올라온 자기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촌이긴 하지만 약간 시 같은 것? 지방대도시. 네, 근데 그 서울 와보니까 처음에 힘들었던 게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좀 각박한 거? 그러니까 자기 이익만 챙기고 확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그래도 서로 도움 줬으면 서로 이야기하고 약간 좀 풀어주는 시간도 필요한데 그냥 고마워 나가보니까 벙치는 거죠. 그래서 그럼 고마워 그리고 뭔가를 더 기대를 했었던 거예요? 기대하는 건 아닌데 너무 약간 칼같이 너무 리액션이 마음에 안 드는. 너무 이익만 추구하는 고마울 때 너무 무미건조했다거나. 그렇죠. 그래서 전 뭐 예를 들자면 같이 뭐 팀 프로젝트를 같이 했다고 하면 고생 같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같이 나중에 뭐 차 한잔이나 할 수 있고 아니 그냥 커피 한잔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대화도 나눌 수 있는 부분인데 그냥 그건 제 뭐 회식 같이 하고 제 욕심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약간 좀 섭섭했었거든요. 너무 귀여우셔요. 너무 오늘 다 끝나고 시간 비워두세요. 오늘 같이 회식. 미용 씨는? 저는 인맥이 넓진 않아요. 저는 넓진 않은데 매 개개인마다 좀 끈끈한 사이라고 해야 되나? 좀 그런 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한 번은 정말 수업이 끝나고 정말 심심하고 집에 가기 싫었던 날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에 약속도 없었고 당장 학교 내에서는 다들 수업이 있으니까 만날 수 있는 사람도 없었던 날이었는데 제가 4시 반쯤에 수업이 끝나고 6시까지 이제 제가 전화할 수 있는 사람들 한 30명 좀 넘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줬다면서요. 많은데? 끈끈한. 근데 그때 처음으로 느꼈던 게 내가 정말로 심심하거나 뭔가 필요할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정도가 된다면 나는 인맥이 그렇게 넓지 않아도 잘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미용 씨랑 천문 씨는 중국에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인 입장에서 한국 사람이랑 친해질 때 인간관계를 맺을 때 좀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저는 바로 나온다. 자기 속마음과 다른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속마음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항상 말은 너무나 착하고 예쁘게 하셔요. 맞아요. 근데 막 나중에 알고 보면 사실 그렇게 생각했던 게 아니었다라거나 그런 사람들이 은근히 많은 것 같아서 그건 조금 힘들어요. 이 이야기 들으니까 저도 생각나는 건데 저도 이제 중국에서 작년에 유학 활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 막 많이 만나고 놀고 하는데 너무 예뻐, 너무 귀여워, 막 너무 너 멋있어, 짱이다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진심으로 얘가 너무 예뻐서 친구 제 소영이가 소영아 너 오늘 예쁘다 이렇게 말했는데 갑자기 아유 한국인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국인들 머리에는 한국인이 그렇게 자리 잡았구나 생각도 했는데 미용 씨도 그렇게 똑같이 말씀하시네요. 저는 뭐 이렇게 처음에 왔을 때는 그런 생각 편견 그런 건 없었는데 겪어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오늘 이제 학교를 갔는데 상대방 오늘 진짜 너무 예쁜 옷 입고 온 거 아니냐, 너무 예쁘다, 이거 어디 거야 알려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뭔가 가끔 이 사람이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친해지고 싶어서 한마디 더 던지고 그냥 저희는 뭔가 예의상으로 하는 소리가 사실 많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게 약간 한국 문화 같아요. 문화상 그게 쌓이다 보니까 그게 일종의 문화가 된 거고 그래서 저도 이제 한국 남자들이랑 특히 얘기하면 일단 군대 얘기가 많이 나와요. 맞아요. 저희는 군대 안 가잖아요. 그쵸. 맞아요. 이 군대가 필수가 되다 보니까 약간 소외감 느끼고 저희도 느껴요. 저도 느껴요. 저만. 네, 군대 얘기하고 그리고 무슨 트렌드 같은 얘기하고 맞아요. 예, 그리고 외래어가 저희가 한국말 배울 때 외래어는 많이 접촉 안 해요. 외래어가 나올 때마다 이게 많이 모르다 보니까 좀 많이 못 끼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인맥을 넓히는 이유가 인맥이 중요해서잖아요. 막 솔직히 자신의 친구가 한정돼 있는데 굳이 넓히는 이유가 다 인맥을 넓히는 게 좋으니까 하는 건데 그럼 왜 인간관계가 중요할까요? 갑자기 저한테 던져진 질문. 오빠가 인간관계 넓으니까. 인간관계가 좀 중요하게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랑 인맥이랑 다른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저는 좀 같은 개념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릴 때 같이 놀던 친구들은 보통 다 똑같은 공부를 하잖아요. 같이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같이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고 또 고3 때 수능 보고 해서 대학교 오는데 나이가 좀 먹다 보니까 이제 다 전공이 다 다르잖아요. 친구들도 다 분야가 다 다르고 다른 거 공부하고 다른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약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제가 그 친구들이 하는 걸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듣는 거지만 이런 일도 있구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이런 방식으로 또 해결할 수 있구나. 뭐 다른 분야의 어떤 새로운 일이 뭐 부닥쳤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뭐 자문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분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는 하는데 너무나 많이 넓혀놓고 시간을 다 들여서 그렇게 하는 거는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피곤할 수도 있죠. 그렇죠. 물론 본인의 선택이겠죠. 근데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인맥 관계는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인간관계도 취업하셨네요. 야무지게 말하니까 잘하세요. 씨가 옆에서 푸듯하게 쳐다봐. 와 기특하다 이런 눈빛으로. 천문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요하죠. 인간관계 중요한데 특히 중국에서 이제 한국에 널리 알려진 게 관시란 단어가 있잖아요. 그게 중국이 아무래도 이제 체제상에 아직 완전히 개방하지도 않았고 특별히 경제적인 부분도 이제 개방한 지 30년, 40년 정도 됐잖아요. 그 전에는 이게 제가 생각한 관시라는 게 이게 없으면 너무 불편해서 그걸 인간관계를 넓혀야 그나마 그 체제 하에서 좀 경제적인 활동이나 뭐 그런 활동을 뭐 유난히 유도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지금까지 계속 유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 세대도 그렇고 이제 웬만해서는 특히 고향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다 발을 대거든요. 그래서 이게 관시라는 게 그냥 단순히 뭐 친구 관계도 아니고 그냥 그게 문화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예전에 이제 중국의 이미지가 관시가 엄청 심했어서 지금도 이제 중국 하면 중국 사업 이러면 거기는 관시가 엄청 중요하잖아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 주위에도 이제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요즘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많이 것 달라진 같아요. 거 있어요. 그러면 다들 이제 자신의 인맥을 한번 점검해 볼까요? 저는 미리 말씀드려서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아주 만족? 만족하는데 그리고 제가 언니 오빠도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언니 오빠가 막 20대 분들도 계시고 30대 분들도 계시고 이제 곧 40대 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거의 반반인데 그런 분들이 저한테 도움 진짜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인생 선배셔다 보니까 어떤 뭐 문제가 있을 때 아니면은 큰 선택을 해야 될 때 이제 조언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제가 누구랑 맞는지 그리고 안 맞는지 막 열심히 부딪히면서 알아봤어요. 네. 막 이런 사람이랑 맞고 저런 사람이랑 안 맞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제 주위에.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친구가 많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때 되니까 막상 제가 편하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혼자 남겨진 거예요. 그래서 뭔가 엄청 서럽더라고요. 아프기도 한데 그리고 정말 서럽고 그죠. 엄마 아빠는 이제 고향에 멀리 있으시고 하니까 정말 혼자 막 모든 걸 이렇게 수습하려고 하니까 되게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제 제 대학 친구 3명이 다행히 와주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서 맞아서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딱 든 생각이 내가 진짜 편하고 내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부를 수 있는 내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에 대한 생각과 고찰을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한테 더 잘해줘야겠다. 그리고 내 사람들에게 더 잘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계기가 있었네요. 그렇죠. 계기 사람은 항상 넘어지고 일어나야 된다고 제가 느낀 게 많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말 나오잖아요. 인맥 다이어트. 바로 그런 부류 사람인데 약간 그 사람들이 할 때는 되게 온순하거든요. 근데 이제 약간 분명해요. 기간이 뚜렷하구나. 얘랑 친해지다가도 뭐 오래 연락 안 하고 하면 연락처 보다가 지우고 계속 정기적으로 점검해요. 저희는 있나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우리 열심히 노력합시다. 정기적으로 카톡 보내기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번 주에 졸업했었거든요. 네. 근데 저도 막 바빠서 미처 자주 연락 못한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뭐 자주 연락하는 친구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다 졸업식 전에 만약에 졸업식 못 오는 친구들은 다 전화를 하거나 뭐 기프티콘이나 뭐 이런 거는 이렇게 뭐 축하도 해주고, 기프티콘. 그러니까 뭐 고생 많았다, 뭐 고마웠다 이런 친구도 되게 많았고, 그리고 또 졸업식 날 이제 다 찾아와 주셔가지고, 물론 저만 보려고 한 건 아니지만 다 많은 분들이 또 오셔가지고 막 고생했다고 이렇게 격려해 주시는 거 보니까 약간 좀 그래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열심히 이렇게 하기 잘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약간 아직까지는 나는 잘했던 것 같아요. 서울 올라와서는 물론 저도 막 상처도 많이 받고 되게 좀 안 좋은 일도 많았지만 이제 저를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되게 좀 감동을 받았다고 해야 되나? 우시는 거 아니죠? 갑자기 우는 건 아니고 아무튼 좀 빙계졌는데 되게 또 행복했어요. 진짜 행복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연히 봤는데 나중에 밥 한 번 먹자 이러면서 안 먹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내 인맥이면 우연히 만났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진짜 안 보는 게 아니라 정말로 당장 보려고 연락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되게 쉽다. 그냥 딱 그렇게 나뉘는 것 같아요. 그쵸? 네, 밥 진짜 먹을 사람, 먹을 사람과 안 먹을 사람, 하고 그냥 갈 사람. 저는 한 줄로 인간관계는 편안한 관계다. 편안한 관계다. 무조건 편해야 돼. 무조건 편해야 돼. 맞아요. 편해야 이게 인간관계 만나는 것도 행복하기 위해서인데 좀이라도 불편하면 저는 못 참거든요. 맞아요. 편해야지. 그래서 저는 편한 관계에 좀 오그라들 수도 있는데 미리 준비하세요. 준비됐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챙겨야 돼요. 내 자신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자존감이 높고 자기 자신을 챙길 줄 알아야 또 다른 사람한테 또 잘할 수 있다 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저도 또 사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진심으로 이제 저를 생각해주고 우선 편안해야죠. 편안한데 저는 이제 거기서 더해가지고 마냥 편안할 수만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떠한 갈등이 생기더라도 그 갈등을 풀어나가려고 노력하고 그 갈등을 풀면서 아주 멀어지지 않는 그냥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아무렇지 않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저한테는 정말 진정한 인간관계라고 생각해요. 뭔가 되게 훈훈하게 마무리가 네, 대륙을 뒤흔들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중국 기업들 심층적으로 낱낱이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의 힐링 푸드는 어떤 걸까요? 뭐 배고프고 허기질 때, 피곤하고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음식. 곰국? 곰국? 곰국이요? 의외로 아재 입맛이에요. 네. 든든하잖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뭐 저는 비빔면을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그놈의 비빔면. 골뱅이 넣고 뭐가 있죠? 제 생각엔 아마 라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라면을 깜빡했군요. 맞아, 이걸 까먹었네요. 네, 이게 정말 라면은 어떻게 보면 내 영혼의 스프 같은 그런 존재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면이 가장 맛있었던 순간을 떠올려 보라고 하면 모든 순간이 떠오르겠지만 뭐 물놀이하고 나와서 먹을 때나 아니면 화내시죠? 아니, 격하게 공감한 거죠. 아니면 뭐 해외여행 가서 밤에 야식으로 이렇게 라면 먹을 때 너무 좋죠. 정말 맛있었던 기억을 해보니까 라면은 좀 추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드네요. 라면은 추억이다. 네, 요새 좀 간간히 명언 제조기에 욕심을 내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라면은 추억의 음식이자 힐링 푸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맛있는 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라면 누구나 다 좋아하는 음식인데 중국인들도 라면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들었거든요. 중국인들의 라면 사랑 좀 어느 정도인가요? 중국에 라면 사러 가시려면 일찍 가셔야 돼요. 그 라면 코너만 10분 다 보셔야 고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정말 종류가 너무 많아서. 제가 최근에 그 중국에서 운남성 여행을 하다가 기차를 탔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맛있게 끼니마다 그 라면, 컵라면을 먹더라고요. 정말 운남성에서 한 입만 외칠 뻔했습니다. 아니 저도 정말 느끼는 게 뭐 편의점에서 파는 라면도 라면이지만 실제로 작은 가게들에서 라면, 볶음면 파는 가게들이 거의 한 2가게 걸러서 한 곳이 있을 정도로 면 사랑이 대단하고 꼭 친구들이랑 뭐 먹으러 갈래? 그러면 일단은 라면을 먹으러 가자는 말부터 들을 정도로 라면 사랑이 대단합니다. 네. 오늘은 중국의 라면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웰빙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중국의 라면 사랑은 막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키워드 하나, 전 국민이 라면 마니아입니다. 말 그대로 전 국민의 이 라면 사랑이 정말 대단한데요. 최근 들어서 조금 라면을 자제한다 하는 느낌이 들 정도일 뿐이지 중국인들 중에 라면을 싫어하는 사람을 찾는 건 정말 불가능한 일일 정도인데요. 한마디로 중국에서 라면은 국민 음식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라면 세계 최대 소비국답게 라면의 종류도 다양하다고 하는데요. 얼만큼 다양한 건가요? 제가 먹어봤던 정말 최고의 경험은 망고맛 라면이 있었거든요. 네, 좋은 경험이었다. 마무리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우리 유학생 특파원들이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주는 것 중에 여름에 즐겨 먹는 양피라고 있어요. 우리로 치면 그놈의 비빔면 같은 거예요. 네, 그놈의 비빔면. 그놈이라뇨? 네, 비빔면 같은 건데 중국식 이제 넓은 당면 같은 걸 이제 버무려 땅콩에 버무려 먹는 이게 컵라면으로도 나오고 있어서 되게 놀랬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인의 유별난 라면 사랑은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만들어냈다고요? 네. 2013년 몰디브의 한 5성급 호텔에서 중국인 차별 논란이 있었다고요? 네, 이게 좀 재미있었던 게요. 중국인들 라면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몰디브까지 가가지고 삼시세끼 방에서 컵라면만 먹었던 거예요. 이제 몰디브 호텔 식당에서는 매상이 안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컵라면 못 먹게 하려고 방 안에 있는 커피 주전, 뜨거운 물 끓이는 주전자를 빼버린 거예요. 없애버린 거예요. 전기포트를 없애버린 거예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이런 에피소드가 있고 나서 시진핑 주석이 또 마침 이제 몰디브를 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중국 국민 여러분, 라면도 좋지만 이렇게 몰디브까지 왔으면 해산물 신선한 거 많이 먹고 가세요.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남았다고 합니다. 네, 오죽했으면 그런 말까지 했을까 싶은데 저는 좀 공감이 가는 게 뭐 해외 여행을 가서 막 느끼한 거 먹다가 이제 호텔에 돌아와서 이제 여행용 캐리어에서 라면 하나 딱 꺼내서 국물 딱 먼저 마시면 딱 그 느낌이 저는 그래서 조금 공감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때도 비빔면인가요? 그때는 아니에요. 골뱅이도 챙겨가는 거 아닌가요? 비밀로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중국 친구들이 여행을 가면은 컵라면을 챙겨가기도 하고 한국의 컵라면도 많이 챙겨가는데 여행을 가서 차이나타운을 더 많이 찾는 것 같아요. 그냥 차이나타운에 가면 또 중국식 라면의 종류가 한꺼번에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굳이 해외여행을 가서도 차이나타운을 찾을 만큼 이 라면 사랑이 대단합니다. 네, 중국인들의 라면 사랑이 정말 대단한데요. 그렇다면 중국인들은 어떤 라면을 선호할까요? 이 중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라면 기업에 대해서 키워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워드 둘.
캉시푸냐 동이냐 그것이 문제로다입니다. 키워드에 나왔던 것처럼 라면 제조기업 캉시푸와 동이의 라면 제품들이 중국인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이게 캉스푸와 퉁이는 원래 대만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에 이제 라면이 처음 보급되던 시기가 1986년도인데 그 무렵에 이제 개혁 개방의 흐름에 힘입어서 중국에 또 진출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아무리 먼저 들어왔다고 해도 중국인들의 입맛을 한 번에 사로잡기는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뭐 그것을 가능하게 한 제품이 있었을까요? 캉스푸 하면 딱 그 소고기 라면 빨간색 용기. 네, 딱 바로 생각이 날 정도로 1991년부터 판매를 시작했는데 지금까지도 제가 중국에 가서 이건 꼭 사야 돼 하는 게 바로 이 캉스푸의 소고기 라면인 정도로 정말 많은 인기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캉스푸와 또 비슷한 시기에 중국에 진출한 통이그룹도 중국인들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서 신제품을 출시를 했는데요. 기차를 타보면 요즘 가장 인기가 많은 컵라면이 뭔가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옛날에는 정말 캉스푸의 그 소고기 빨간색이 거의 대동단결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통이 제품들도 사실 진짜 많이 볼 수 있겠더라고요. 통이 제품은 빨간색과 보라색을 먹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네, 저는 뭐 중국 라면을 먹어본 적은 없는데 이제 가끔 방송에서 보면은 건더기도 굉장히 막 큼직큼직하게 들어가고 저희처럼 막 분말 스프가 아니라 액상으로 좀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약간 그 고추 기름이 베이스로 돼서 또 이 국물이 약간 찐득쫀쫀한 그 먹으면 이렇게 속이 힐링이 되는 듯한 든든한 느낌이 있죠. 네, 진한 육수가 좀 베이스로 돼 있고요. 또 이 면 자체가 한국의 동그란 라면보다는 좀 납작한 라면으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중국식 입맛이 굉장히 많고 먹으면 중독성이 너무 강해서 좀 끊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컵라면은 좋은 점이요. 포크가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라면 포크로 먹어요? 네, 나무젓가락 기다리시면 안 돼요. 포크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주지 않거든요. 어떻게 사용해보시니까 더 편리한가요, 라면 먹기? 따로 챙기지 않아도 되니까 좋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근데 또 사실상 캉스푸와 퉁이의 라면 전쟁 2파전에서 독보적인 승리를 거둔 건 캉스푸였다고 하는데요. 이 퉁이의 라면은 중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해산물 맛을 접근한 데 반해서 캉스푸는 그동안 중국인들이 맛보지 못한 소고기의 맛으로 접근을 했던 게 대박의 비결이었다고 합니다. 네, 캉스푸는 그야말로 중국의 국민 라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소고기 맛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맛이 출시되면서 포장지 색깔이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빨주노초 하나분 다 찍었고요. 그 외의 색깔들도 지금 매일매일 출시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캉스푸를 끊임없이 추격하고 있는 퉁이. 이 퉁이는 어떤 전략으로 다가가고 있죠? 퉁이는 좀 이 캉스푸와 다르게요. 미국, 일본 등의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와 손을 잡았다는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스타벅스, 세븐일레븐, 또 미스터 도넛 등인데 라면으로 캉스푸에 좀 뒤지는 성적일지는 몰라도 전체적인 외식업 성적에는 규모가 상당한 편이죠. 네, 이러한 중국의 라면 시장 분위기 속에서 새롭게 탄생한 트렌드가 있다고 하는데요. 마지막 키워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셋. 일단 고급 라면만 먹어입니다. 뭐야. 라면은 라면이고 뭐 고급은 고급이지 고급 라면은 뭘까요? 네, 근데 실제로 중국에서는 프리미엄 라면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초반에 설명드렸던 이유 때문인데요. 중국에 웨빙 바람이 불고 있다고요? 네, 앞서도 우리가 얘기를 했듯이 늘 건강한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이런 문화가 계속 되면서 좀 인스턴트 라면을 멀리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었어요. 그래서 라면 제조 기업들은 프리미엄 제품들을 출시를 하게 됐는데요. 보통 라면이 5위안 정도 한다고 하면 프리미엄 라인 한 15위안에서 20위안까지 받을 정도로 조금 더 건강에 신경을 쓴 라면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2013년도부터의 통계를 저희가 조금 보면 중국 대륙의 라면 소비량은 좀 급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된 데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요? 네, 일단 세 가지 이유를 들어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건강한 음식 찾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들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배달 음식 문화가 확산된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편의점이 정말 이제 커진 것. 확산까지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뭐 요즘에 정말 라면을 대체할 수 있는 간편식들이 일단 많이 생겼잖아요. 편의점에만 가도 중국에서 먹을 수 있는 제품뿐만 아니라 외국 제품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또 라면 자체가 그 국물이 기름이 많다라는 인식이 중국 분들한테 좀 있어서 좀 많이 지향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상황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퉁이그룹이 라면의 고급화에 앞장을 섰다고 합니다. 네, 퉁이그룹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라면이 하나 있는데요. 네. 제품명이 나와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만한따찬이라는 우리말로 옮기면 만한다찬이라는 라면이 있어요. 그 용기 크기는 우리 왕뚜껑 크기고요. 안에 이제 소고기가 들어있는데 이 고기가 참고기예요. 참고기. 정말 그냥 구워 먹는 그런 참고기예요. 그래서 가격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라면에 비해 약 3배 정도이긴 하지만 그래 정말 한 끼를 좀 든든히 먹은 것 같아서 건강해진 느낌이 드는 국밥 한 그릇 먹은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나중에 혹시 중국 가시게 되면 이 만한다찬 한번 드셔보셨으면 합니다. 믿고 사는 페이쌤의 추천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퉁이그룹을 시작으로 중국 라면 업계 전반으로 고급화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전체 인스턴트 라면 매출액은 감소했는데 이 고급 라면, 프리미엄 라면 제품들의 판매량은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캉스푸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2016년부터 고급 재료를 넣어서 영양을 강조한 프리미엄 라면 제품들을 출시하고 있는데요. 네. 전체 매출을 끌어올리는 데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캉스푸 라면 중에서 프리미엄 라면 중에 가장 요즘에 인기가 많은 라면이 바로 흑백 후추 라면인데요. 뭔가 말만 들어도 좀 건강할 것 같고 담백할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자, 게다가 요즘에 또 진탕이라고 해서 진한 육수 베이스의 영양과 건강을 함께 잡은 진탕 시리즈가 출시가 됐는데요. 5개월 만에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사실 건강을 생각하면은 라면을 멀리하는 게 맞지만 그렇다고 어떻게 평생 살면서 라면을 안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건강한 라면을 찾고는 하는데 사실 저는 그 오리지널 라면이라고 할까요? 네. 그 본연의 맛을 갖고 있는 라면이 제일 맛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지금 못 참고 냄비에 불 올리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몸에 안 좋은 라면이든 좋은 라면이든 라면은 맛있다. 그리고 필요한 음식이다. 오늘 내린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계속 라면 시장 알아보고 라면 기업에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으나 결론은 라면은 맛있다. 먹고 싶다. 좀 기분 빠지지만 반박 불가한 결론이었네요. 네, 자 저희가 중국의 라면 시장에 불고 있는 변화와 트렌드가 중국인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 좀 궁금해졌는데 중국인들의 국민 음식 또 소울푸드라는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중국의 라면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중국 기업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차이나코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짜이찐, 바이바이.